하정우의 별명인 하대가를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었는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비교해도 머리가 크고 아름다운 사이즈라고 온라인에 글을 쓰기도 했었다. 원근법을 무시하는 머리 사이즈는 확실한 것 같다.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 도와! 도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오늘 영상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라 불리는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내용부터 배우 하정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하정우는 2019년 1월에서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회에 거쳐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해 조사를 받고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공판을 열지 않고 서명과 심리만으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부분의 혐의가 가볍게 여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습 투약에 대한 부분의 경중도 있지만 박시연, 이승현, 장미인의 현영 등도 같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방송사 출연 금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통상 동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여기 더해 185번의 상습 투약 혐의에 박시연은 추징금 37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논란이 되었을 당시 하정우 측은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실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란 판단을 냈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는데 해당 혐의의 첫 재판이 2020년 8월 10일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 분장으로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추천받은 것일 뿐 불법성으로 미약하니 참작해달라.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손해배상을 해준 건도 있다. 소속사 직원들 생계도 걸려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도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며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 부상 기재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여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하여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8,749원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율총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사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매니저나 동생의 명의로 투약을 했다는 점도 질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은 돈으로 법을 움직일 수 있어서 참 좋네. 역시 법 위에 돈 있네. 변호인단 10명이면 하정우가 판사석에 앉고 변호인단이 검사석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과 비난의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에 돈으로 변호사 고용하는 게 무슨 문제, 개봉할 작품들이 몇 개인데 그럼 가만히 넋놓고 있냐 라는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하정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빠른 전개와 약간의 재미를 위해 반말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1978년생인 하정우는 70세가 넘도록 남성에게 번식 능력이 있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입증해준 김용건 할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학생 때 선도부장을 맡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남학생들에게는 허세를 부리지 않는 좋은 선배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주목할 점이 중학교 때도 남녀공학이었다. 부럽다. 학창시절 성적이 나오지 않자 담임은 하정우에게 당시 에로 영화에도 나오고 날라리 배역을 맡은 김용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않느냐 라는 탈룰라 법칙도 무시한 패드립을 시전하여 하정우의 성적은 올랐지만 학교에서 잘리고 경찰에 체포된다. 몸소 희생하여 한 학생의 성적을 올려준 진정한 교육자다. 물론 반환법이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대학은 일반과로 진학하고 탤런트 공채 시험을 봐서 엘리트 연기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 장대한 꿈의 시작인 수능부터 말아먹고 실기를 준비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젓갈 사업이 망한 것을 계기로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는데 IMF 시절 부도가 나 재산을 압류당한 후 아버지와 차 한 대를 가지고 7년간 닥치는 대로 일만 해서 빚을 갚게 되었다. 그렇게 하정우는 입시 연기과계에 전설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편 연기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치고는 꽤나 빨리 군대를 다녀왔는데 1998년 공채 탤런트 시험에 3차까지 붙어 최종 합격이라 믿어 주변과 아버지에게 떨어지면 군대를 가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당당하게 호언장담한 결과 떨어졌다. 그렇게 집 떠나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갔다. 역시 말은 조심히 해야 된다.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앞서 영상을 올렸던 박서준보다 훨씬 더 소처럼 일하는 편이다.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몇 작품만 이야기하겠다. 연기력은 좋았지만 데뷔 초반에는 뜨기 힘든 역할만 맡고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가 없었다가 2007년 MBC 드라마 히트의 주연이 되면서부터 크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08년 영화 추격자의 연쇄살인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남을 만큼 사이코패스 연기를 실감나게 하여 주변에서도 진짜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비오는 날 밤 아파트에서 모자 쓴 하정우를 보고 소리를 지를 만큼 사이코패스 아니 연기를 잘한다. 야 4885 이후 2000년대 초 영화인 비스티보이즈, 국가대표 등의 작품에 출연하여 흥행에 실패한 작품도 있지만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 개인적으로 영화 국가대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조진웅의 우정 출연 장면이었던 것 같다. 그 사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설치를 못 뜨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아주 일본이 말이죠, 아주 훌륭한 경기 진행 능력 보여주네요. 네, 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 정말.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무너져간 새끼야! 너 초장 찍어볼 거야! 그리고 2010년 영화 황해로 미친 싱크로율의 연변말과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 제 새끼. 여기 더해 진짜 레전드는 2012년작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다. 해당 영화는 많은 유행어를 남겼고 당시 한국에 거주 중이었던 나는 마치 남천동 서장이 동네 형같이 느껴졌던 영화다. 여기 서장 남천동 살제? 에? 이후에도 소처럼 일하는 배우답게 너무 많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하나하나 열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광고를 2개 더 붙여야 될 만큼 출연 작품이 많다. 마음 같아서는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영화를 전부 이야기하고 싶지만 욕먹을 것 같아 넘어가겠다. 이미 유튜브 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 같은데 더 오래 살면 증손자가 결혼하는 것도 볼 것 같다. 그건 싫다. 2012년 11월 가로수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는데 직접 추격해서 맨손으로 때려잡은 적이 있다. 당시 영화 베를린을 찍으면서 몸을 만든 상태라 체력이 최고조에 있었던 상태에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가로수길 근처에 살아서 구석구석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역시 나와바리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다. 하정우의 별명인 하대가를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었는데 하정우와 함께하는 팬미팅 성격의 캠프가 있었는데 캠프에 당첨된 80명이 단체 티를 입고 게임을 하고 1등에게는 상품을 주는 행사였다. 여기에 참여한 한 팬이 동네형과 싱크로율 100%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비교해도 머리가 크고 아름다운 사이즈라고 온라인에 글을 쓰기도 했었다. 원근법을 무시하는 머리 사이즈는 확실한 것 같다. 2008년 개봉한 로다주가 출연한 아이언맨 1에서 당시 만다린 역의 캐스팅 제의를 받고 오디션까지 봤지만 시나리오의 변경에 따라 만다린 배역은 없었던 것이 되었다. 할리우드에서 최강의 먹방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우리나라 배우 중 먹방으로는 거의 탑을 찍은 배우인 것 같다. 유튜브에서 하정우 먹방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나온다. 혹시나 연예계를 떠나서 배우 일을 못해서 실직된다면 먹방 유튜브를 시작하면 전세계 탑 먹방 유튜버가 될 것 같다. 깐풍기 먹어주고 빼갈 한 잔 먹어주면 그날 중국집 전화기 불날 것 같다. 2019년 12월 해커 일당이 하정우의 폰을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빌미로 15억을 요구했는데 금전 요구에 응하는 동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어 경찰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서 해커 일당을 잡게 되었다. 하정우 주연의 영화인 더 테러 라이브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 해커 라이브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8월 주연작 누적 관객수 1억 명 이상인 최연소 1억 배우에 등극했다. 주조연 전체로 역대 5번째 누적 관객수 1억을 돌파했고 기록으로는 대한민국 배우 흥행 5위다.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부럽다. 오늘 영상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하정우의 기사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우유주사는 미워하되 그의 큰 머리는 미워하지 말자. 오늘 영상 끝. 멍 때리고 싶을 땐 DBTV